안녕하세요. 저는 오동조합원 조승곤입니다. 6번째 주제는 그간의 첨단 삼익 재건축 진행 과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진행 과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적률이란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을 땅 전체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바닥 면적이 100평이라고 간주해 보겠습니다. 이 100평 땅 위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 한 개 층의 면적이 50평이라고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총 5층이라면 5층 곱하기 50평 해가지고 건물 면적이 총 250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평의 대지 땅 위에 250평의 건물을 짓게 된 셈입니다. 즉, 이 250평 나누기 대지 100평 나누기 곱하기 100 하면 250%라는 용적률이 나오게 됩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란다면 바로 이 전체 면적인 대지 면적과 용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에 얼마나 많은 면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지와 용적률 관점에서 우리 첨단 삼익 아파트는 어떻게 재건축이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각 건설사에게 입찰 참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이 상당한 파격 조건을 제안함으로써 당시 유력 후보였던 삼성물산이 입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됩니다. 2003년에는 상가와의 공유물 분할을 조건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고 2004년에 조합이 상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5년 12월에는 첨단 도곡지구 아파트 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문서가 나옵니다. 이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인데요. 이 문서 2015년 12월 1일, 2005년 12월 1일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는 기본 용적률 200%가 정해집니다. 즉 재건축 면적 대비 2배의 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2007년 4월에는 또 다른 문서가 나옵니다. 이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보이시죠?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 처리 지침, 이렇게 서울시 마크도 있고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 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문서로 조합이 서울시에 대지 기부 체납 완화를 신청하면은 기부 체납을 더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재건축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합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7월에는 상가와의 소송이 확정 판결됩니다. 이 판결로 분할선이 상가 건물 있게 되어서 집행 불능 상태됩니다. 2008년 9월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서의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이죠. 2008년 9월이네요. 아까 이 문서의 업무 처리 지침 등 개정. 이 문서의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허용 용적률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도입됩니다. 우수 디자인이라든지 오래 지속 가능한 구조 이런 거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즉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 조합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도정법 30조의 3이 신설되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2010년 2월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서들이 또 변경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0년이죠. 서울시 마크가 되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우수 디자인 10%가 5%로 축소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형 건축 구조가 10%로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서울시 한강변 가이드라인이 발표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가 2013년 4월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 이 문서고요.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한강변은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적용되었죠. 동시에
이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 기부 체납은 최대 15%까지만 한다. 즉 그 이상은 안 한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미적용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청담 3위 서울시 시민 의결의 문서가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청담 3위 아파트 주택 재건축 예정 법정 상한율 상한 용적률 결정 이런 문서인데요.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보이죠? 이 문서인데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기본 계획 아까 우리 2005년 문서에 보면 200% 돼 있죠? 계획 용적률 변경 없음. 이 뜻은 무엇이냐면 토지 기부 체납을 신청도 안 했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신청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결정이 된 겁니다. 즉 우리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안 했다. 이것이 우리 현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상가와의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2008년에 해야했을 것을 늑장 소송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상가와의 소송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서가 발표됩니다. 이 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3월이죠. 이 3월에 보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정. 이게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 10%짜리입니다. 우리 분명히 인정받았죠? 그 다음에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 5%짜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용적률 15%면 우리 땅에 15%를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바로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조합이 저지른 큰 실수입니다. 2015년 7월에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총회를 하였고요. 내용은 가계약서 위반된 내용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소형주 임대주택 건설에서 기부 체납한다는 것과 사업비를 변경한다, 중대하게 변경한다, 또 설계를 변경한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안건으로 총회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또 도정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강남구청이 조건부로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고요. 2016년 4월 5월에 분양 신청을 실시하였고 2016년 6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지까지 감정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6월에 있었던 감정평가도 아주 비상식적이었던 것입니다. 통상 2개의 업체가 별도 실시하여 평균에 가깝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2개의 업체가 동시 방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롯데와 본계약을 밀실 협상으로 진행하며 감정평가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청담 3위 재건축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